안녕하세요, 문길입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나운서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아나운서 면접 당일에 면접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. Q&A 방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.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저한테 많이 했던 그 질문들 중에서 추려봤습니다. 그럼 아나운서 면접 Q&A 시작할게요. 자, 여러분이 TV를 보는데 한 진행자가 나왔어요. 근데 엄청 긴장한 거예요. 말하는 소리도 작고 자신감 없는 것도 느껴져요. 그럼 어때요? 저 사람 실수할까봐 보는 내가 불안하고 불편해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. 여러분, 이게 단 몇 초면 일어나는 일이에요. 이 시간이면 그 진행자에 대한 대략적인 생각이 다 나옵니다. 마찬가지로 카메라 테스트에서도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는데요. 그러기 위해선 오디오와 비디오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. 먼저 오디오는요, 곧고 묵직한 소리를 내려고 노력해보세요. 이게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. 배에 힘을 딱 주고 자신감 있게 말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비디오는요, 우리가 의미를 전달할 때 말로만 전달하지 않잖아요. 눈빛, 표정, 호흡, 제스처,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하는데요. 자신 있는 눈빛, 여유롭고 긍정적인 표정, 이런 것들을 함께 탑재해야 비디오에서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. 실기 면접은 여러분이 MC 멘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, 나의 진행 느낌은 어떤지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. 여러분이 긴 MC 멘트를 받고 한 5분간의 숙지 시간을 받았다고 해봐요. 여기서 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. 저도 맨 첫 줄 정도는 좀 외워서 카메라랑 아이 컨택 하면서 보여주는 걸 좋아했는데요. 사실 그 외에는 보면서 자연스럽게 보여줬고요. 중요한 건 그 연습 시간을 받았을 때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는 겁니다. 이 부분에서 내가 호흡을 조금 길게 해서 내용을 강조해볼까? 내 개성을 살려서 좀 발랄하게 멘트를 해볼까? 내가 이 부분에서 미소를 지어볼까? 이런 전략들을 미리미리 세워보는 겁니다. MC 멘트를 할 때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말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입맛에 맞게 조금 바꿔도 괜찮아요. 내 느낌을 보여주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내 옆에 외모가 특출난 사람이 서 있어요. 내 옆에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랑 같이 면접을 봐야 돼요. 생각만 해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이 다중 면접은 지원자들을 대놓고 비교 심사하는 면접이에요. 그러니까 긴장되고 위축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. 생각을 해보면 이런 다중 면접을 잘 보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큰 사람들인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. 어떤 면접을 보러 가도 뛰어난 지원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이런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중 면접도 잘 본다고 생각을 해요.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서 있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담담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2013년에 MBC 공채 4차 면접을 볼 때의 일이었어요. 이게 최종 면접 전 단계인데요. 하루 종일 면접을 보는데 1시간은 그룹 면접이었어요. 작은 방 안에 면접관 한 분이 계시고 한 4명이 앉아서 편한 분위기로 이야기하는 면접이었어요. 면접관님이 공통 질문을 던지면 저희가 차례대로 답변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. 저도 제 차례가 올 때까지 이런 얘기할까? 저렇게 얘기할까? 막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그렇게 제 차례가 와서 답변을 하고 이제 끝났다.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면접관님이 자, 그럼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내 옆 사람이 한 이야기를 차례대로 답변을 해봐라.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저는 그때 진짜 아차 싶었어요. 나름 아나운서 면접인데 저는 지금 제가 할 이야기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. 고작 그 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대화도 듣지 못했던 거죠. 근데 여러분, 이게 다중 면접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.
그 방에서도 저를 포함한 4명의 지원자들이 다른 질문에는 다 막힘없이 답변을 했는데 이 질문에 유독 쩔쩔매면서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여러분도 다중 면접을 보실 때 여러분이 말할 것만 생각하느라 눈 닫고 귀 닫고 다른 세계에 앉아있는 것처럼 계시면 좀 티가 날 것 같아요. 조금은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그때 호응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주변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 면접 때 대부분은 내 이력서와 자소서 안에서 이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질문을 받는다. 따라서 충분히 예상 질문들을 뽑아보고 철저히 답변해보는 이 연습만 열심히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다.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런데 때로는 예상 밖의 질문도 받잖아요.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? 제 사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저는 한국경제 채널에서 일했던 그 경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일하면서 느낀 점, 배운 점 이런 답변들을 뽑아놓고 준비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한국경제TV에서 일을 했네요. 그러면 요즘 주식 해야 돼요? 와, 얼마나 머리가 하얘지는지 진짜 이건 생각도 못했었거든요.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얼른 질문의 의도를 캐치하려고 노력해보세요. 인생 한참 선배님이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초년생에게 정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요? 아니잖아요. 얘가 어떻게 대처하는지, 센스는 있는지 보고 싶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. 그러면 적어도 대답의 방향은 나옵니다.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센스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센스도 없다. 너무 예상 밖이라서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머릿속에 하얘졌다 싶을 땐 무리하게 답변을 하기보단 차라리 내가 아는 선에서 조리 있게 말하는 쪽에 만족하고 모를 땐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횡설수설 얘기하다가 매듭을 짓지 못하는 쪽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저도 잘 하진 못했었어요. 횡설수설 대답하진 않았지만 면접장이라 긴장해서 그런지 유머 감각이 실종돼서 재치 있는 답변을 못했거든요. 한동안 이렇게 얘기할 걸, 저렇게 얘기할 걸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?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면접을 볼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싶어요. 여러분이 면접을 보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. 그럴 때 면접 결과마다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면접에서 떨어지더라도 이 회사가 나랑 안 맞나 보네. 이 회사가 인재를 놓쳤다. 이렇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요.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지망생일 때 면접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또 자책도 했었어요. 나름 자신만만하게 아나운서 공채에 임했는데 초반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. 내가 애초에 이 길을 잘못 선택했나? 내가 재능이 없나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특히 저는 제가 떨어졌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진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좀 더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. 차라리 토익, 토플 같은 시험이면 쉬웠겠다 생각을 한 게 토익, 토플은 내가 지금 만점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. 내가 이런 유형이 부족하구나. 이런 유형을 보완하면 되겠구나.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가 쉬운데 아나운서 시험은 이게 어려워서 좀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때로는 내가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.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는 사람이 길게 봤을 때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아요. 면접에 떨어졌어도 내가 이런 매력이 있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 회사가 나의 진가를 못 알아봤구나. 다음 기회에는 내 진가를 알아볼 거야. 이렇게 금방 털어낼 수 있어야 해요. 그리고 조금은 막연한 싸움이지만 부지런히 내가 부족했던 점을 찾아보고 또 이걸 개선해 나가야죠.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유는 오르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. 면접을 보는 이 시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